6구역 신영민 팀장님 만나볼게요. 팀장님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들어볼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당근학습단 6구역에서 총무를 맡고 있고 현재 본청 학교설립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영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6구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8명인데요. 혁신교육연수원에서 주파수가 서로 맞는 구성원으로 배정을 해주셔서 현재까지도 즐겁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그간의 당근학습단 6구역 운영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 장소는 다들 아시다시피 화성에 위치한 YBM 연수원이었습니다. 그날은 5월 10일이었는데요. 제 기억에도 비가 오는 바람에 점심 식사 후에 인근에 있는 그 보통리 저수지를 우산을 쓰면서 산책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을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저희 당근학습단 6구역의 첫 만남은 굉장히 학습하고 토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저는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에서 독서 토론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지라 나름 열심히 읽고 메모도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다들 그때 참석하셨던 구성원분들께서 풍부한 경험과 독서력을 바탕으로 말씀을 모두들 되게 잘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열심히 듣는 데도 치중했던 것 같습니다. 당근학습단의 그 두 번째 만남 장소는 지난 첫 번째 만남 때 다소 즉흥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만날 날짜도 오랜 고민 없이 바로 확정을 했고요. 두 번째 만남 장소는 인천 강화에 위치한 경기도 학생교육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 중 유일하게 경기도 관외에 위치한 기관입니다. 아침에 차가 약간 밀려서 서둘러 학생교육원으로 막 가고 있었는데요. 입구를 지나치는데 이와 같이 방문을 환영한다는 안내문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교육원의 오형근 원장님, 그리고 천상봉 운영지원부장님, 이상훈 시설과장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경기교육 가족이라는 소속감, 유대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영균 원장님으로부터는 학생교육원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일반직으로서 원장 보직을 맡고 계시면서 겪는 리더십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좀 궁금했었는데 그때 미처 그 부분을 여쭤보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날 두 번째 만남에서의 강의는 공공조직의 리더십, 독서 토론은 90년생 공무원이 왔다로 정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당일 강사하셨던 윤재철 코치님은 직접 PPT를 만드셨고요.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를 위해 오랜 준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근무를 해본 사람들 앞에서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말한다는 게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청중 한 명 한 명과 시선을 맞추고 또 유머도 하시면서 배려의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충만한 시간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것은 강의와 토론이 점심 식사, 문화장소 탐방이나 산책 시간 내내 이어졌다는 겁니다.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독서 토론을 하였고 또 그러다 또 옆길로 잠깐 새서 인생 얘기를 하다가 다시 Z세대 공무원에 대한 토론도 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게 강사님의 큰 그림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슬라이드는 당시 총 20여 개의 슬라이드 중 첫 화면인데요. 강사님이 직접 만들고 또 강의 내용과 적절한 이미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는 좀 숙연함, 감사함,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점심 식사 후 방문했던 조양 방직입니다. 저에게는 별로 익숙한 단어는 아닌지라 배경 지식 없이 방문했던 곳인데요. 이 방직이라는 것은 뭐 실을 뽑거나 뭐 천을 만들거나 뭐 염색하는 거를 말하는데 이곳 조양 방직은 1937년에 설립됐고 1939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58년도에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다른 형태로 이용되다가 2018년도에 미술관 카페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조양 방직의 특징이라면 인테리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창의력을 좀 발휘해서
사물의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진에 지금 제가 담지는 못했지만 보행로 바로 옆에 물을 심어놨는데 꽤 잘 가꾼 꽃밭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런 어떤 소소한 것들이 이 조양방직이라는 이 미술관 카페에 지금 녹아들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일 낮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페에 사람들이 참 많았던 기억도 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과 업무 얘기, 가족 얘기, 또 리더십 얘기 등을 끊임없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돌이켜보면 코치님이나 그 사무관님들께서 그 논제의 방향 설정이나 또 유연함을 좀 발휘해 주셔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토론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가야 할 곳은 많았고 이제 시간은 부족했기 때문에 불이 나게 또 자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는 앉아서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산과 바다도 가야 했기 때문이죠. 저희 구역은 1차 모임 때 2차 모임 장소로 이미 학생교육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할지 미리 계획을 세울 여건이 좀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교육원에 계신 허순 주무관님께서 방문 장소를 미리 가본 경험이 있으셔서 한결 수월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양방직에서 나와서 다음에 방문한 곳은 이곳 성모도입니다. 저는 처음 가봤지만 동행하신 분들 중에 이해란 사무관님이나 임정훈 사무관님은 예전에 이 성모대교, 여기가 이제 성모대교인데요. 성모대교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성모대에 갔던 경험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성모대교는 약 1.7km로 상당히 길었습니다. 성모도에 있는 보문사 입구입니다. 그새 많이 친해진 모습이 좀 느껴지시나요? 사진 왼편에 보시면 여기 마예볼 가는 길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는 모두 이 마예볼이 있는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소원을 빈 분도 계시고 또 서해바다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긴 분도 계셨고요. 저는 마예볼까지 가는 길에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소원을 새겨서 이렇게 쌓아놓은 기와 또 이렇게 뭐 불상 같은 거를 보면서 이 종교가 가진 힘이 뭔가, 또 종교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좀 잠시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보문사에서 내려와서 마지막 방문지인 민머루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해변가에는 좀 생뚱맞게 편의점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허승 주무관님이 사라지셨었는데 편의점에서 새우깡을 이제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들 역시 센스 있다라며 흡족해했습니다. 그 흔한 짐승 한 마리 안 보이다가 새우깡 봉지를 보자마자 갑자기 갈매기 떼들이 나타났습니다. 갈매기를 그렇게 가깝게 만나보니 문득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자녀들 생각이 나더군요. 실감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이해란 구역장님께서 동영상을 꼭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한번 공유해봅니다. 실감 나시나요? 방문해 보신다면 그 다른 해변과는 사뭇 다른 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면서 저 말고 다른 구성원들은 당근학습단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총무의 권한으로 각자 느낀 점을 한 문장 내지는 세 문장 정도로 좀 간략히 보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구성원들의 소감을 제가 다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감은 화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저는 간략히 요약 내지는 저희 느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이해란 사무관님이신데요. 저희 구역장님이십니다. 당근학습단에 참여하면서 평생교육 건강과장으로서 코로나 업무로 인해 지친 심신을 좀 다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임정호 사무관님인데요. 이분은 저랑 많은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그 의회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당근학습단 소감을 작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업무의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계시지만 그 유연함도 겸비하신 멋진 분이셔서 항상 존경합니다. 전정인 사무관님은 6급 때 저하고 숙직 근무를 같이 했던 경험이 있고요. 캠핑 얘기를 많이 나눴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지난 YBM 연수원에서 학교 행정실장을 맡으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번 리더십 아카데미로 인해 많은 마인드 변화까지 있었다고 하시네요. 2차 모임 때 많은 노력을 해주신 허승 주무관님입니다.
제가 아는 허순 주무관님은 학구적이면서 생각이 깊고 업무에서도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멋진 분입니다. 본청에서 보여준 멋진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요. 조만간 본청에서 팀장님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윤현숙 주무관님과는 제가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과 공간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분입니다. 다음 모임 때는 본청에서 함께 출발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박지향 주무관님은 이번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같은 분임으로 몇 번 만난 분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박 주무관님께서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사무관님에 대한 일화를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후배들의 교육훈련을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보기 드문 분이었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 6구역 당근학습단의 운영 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6구역 신영민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감문이 하나하나가 정말 그 깊은 울림이 있는 것 같은. 네네. 팀장님? 네네. 아직까지 네네. 공통 공유가 질문 바로 되는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교육행정의 모습 어떤 걸까요? 저는 그 지방공무원을 좀 인적 자원으로 인식을 해서 교육훈련을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도 더욱 확대해야 하는 것이 좋은 교육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처한 환경, 그리고 둘째는 이원 조직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먼저 그 첫 번째 이유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일반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권한의 상황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 대비 가용 예산 비율도 낮아서 교육정책 현안 해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 해결을 위해서 집행기관의 역할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거는 지방공무원 개인 역량 개발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방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국내나 국외 교육훈련, 그리고 관련 정책과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원 조직의 특수성인데요. 이원 조직 하에서는 저희가 미래의 행정 환경에 대비하고 지방공무원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행정 환경은 전통적인 직종이나 직렬, 직급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턴가 복수 직렬이 도입됐고 최근에는 교육지원청 국장의 보직도 복수 직종으로 배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경기도 교육청 조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거든요. 법무부도 그러하고 교육부도 그러합니다. 모든 조직이 보직을 두고 역할을 잘 수행하는 직종과 직렬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육 행정기관이 처한 현실, 그리고 이원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지방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발휘한 리더십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제 해결 여부는 사실은 내가 아닌 이제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답변이 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이 아닌 그 가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제가 2월까지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좀 첨예한 사안으로 업무가 좀 과중한 상황이었고,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매일 새벽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하는 경우가 좀 빈번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총 6식구인데요. 자녀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하고 자녀에게 굉장히 좀 미안한 감정이 들었고,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족에게 내가 왜 바쁜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집중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모아놓고 제가 브리핑을 했고요.
자녀들은 이런 무책임한 아빠를 좋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아내는 이해가 안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둬도 되는데 왜 굳이라는 말을 저에게 했고요. 아내의 표정에서 저에 대한 이제 섭섭한 감정을 읽었고, 저도 이게 맞는 길인가라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응원할 테니 끝까지 힘내요 라고 이렇게 지그시 저에게 웃어줬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저는 이제 되도록 정시 퇴근을 하고 또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했던 행동이 리더십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당시 처한 일하고 일상생활 간의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했던 행동은 올바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더십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과 그 삶의 균형을 잘 맞춰서 생활하시는 것 같습니다.